그동안 고령의 기저질환, 지병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청년들, 어린이들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. 하지만 WHO에서 이렇게 드디어 밝혔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Honestly, I'm not really too concerned. I understand that it is a big epidemic, but I'm not really concerned about it. I mean, worst cases, we don't really say corona. It's like a drinking game. I have a message for young people. You're not invincible.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. 네, 젊은이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. 이렇게 WHO 사무총장의 경고가 나왔는데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Q&A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. 첫 번째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. 사이토카인 폭풍, 참 어려운 용어인데 박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예,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용어죠. 예. 실제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반응하는 게 좋은 게 있습니다. 예. 꽃가루가 일단 봄에 생기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예. 어떤 사람은 재채기하고 말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과민하게 반응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되는 예.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. 예. 이 사이토카인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. 외부로부터 어떤 병원균,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투를 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주 강한 물질을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발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면 이 세포에도 독성이 생겨서 여러 장기들이 실제로 세포가 망가져서 이 장기가 부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고 하는데 꼭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면역력이 완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예.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건 만듭니다. 바이러스가 예. 감염되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만들고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이 좀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예. 것이죠. 얼마 전에 사망한 17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중증 환자로 분류돼서 입원 중인 20대 남성도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20대 젊은이들 또 젊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자, 타이레놀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품귀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WHO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자, 박 교수님, 저희가 열나고 기침나고 하면 감기약 그 상비약으로 비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?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? 물론 괜찮습니다.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은 원래 배열 진통제인데 이 타이레놀이 지금은 특효약이라기보다 실제로는 뭐 진통하고 해열 작용이 있지 감기 자체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타이레놀이라는 약은 사실은 존슨앤존슨이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만드는 약인데 이 타이레놀이 특효약이고 이부프로펜은 쓰지 말라 하는 권고가 나왔었는데 처음에 나왔었죠? 네,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이 이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비스트로이드계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소염작용, 해열작용이 다 있거든요. 예. 소염이라는 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바이러스 감염되었을 때 그 염증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서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. 가설일 뿐이지 실제로 의학적으로 어떤 증명이 된 것은 아니죠. 예. 어쨌든 현재로는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열이 나거나 기침 증세 등등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일단 급한 마음에 이런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데 약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빨리 1339 전화하시고 병원에 선별진료소에 가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마지막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. 어르신들이 폐렴, 구균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몇 년 전부터 무료 접종이 65세 이상에게는 무료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과연 이 폐렴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쉽게 낫고 잘 걸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폐렴을 일으키는 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또 바이러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고 하다못해 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코로나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, 라이노 바이러스, 뭐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다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예.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인 경우. 그런데 이 부분은 뭘 뜻하냐 하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돼서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
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예. 그럴 때 폐렴구균 같은 것들이 다시 2차적으로 감염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으로 폐렴으로 사망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의미는 적어도 2차 감염이 되는 폐렴구균에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고 예. 실제로 2차 감염이 되어서 폐렴구균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생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치료는 잘 듣습니다. 예. 잘 듣지만 먼저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. 예. 그러니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2차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도 안 맞은 분들이 계시다면 무료라고 하니까 65세 이상은 맞는 게 좋겠습니다.